여러분은 인과응보를 믿으십니까? 일본에는 정남에게 베푸는 정은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돌고 돌아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그 복이 몇 배가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는 뜻이죠. 하지만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에서 이 말을 믿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기 일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도쿄의 가장 차가운 거리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주머니에 단돈 1,000엔, 우리 돈으로 10,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던 가난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내일 당장 굶어야 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서 그는 자신보다 더 배고파 보이는 낯선 노인을 위해 그 마지막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도시락 하나가 1년 뒤 도쿄 땅값 1위, 긴자 빌딩의 상속자라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되어 돌아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도쿄의 매서운 칼바람을 녹인 청년의 따뜻한 마음과 은혜를 잊지 않은 어느 노부인의 반전 드라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신규 영상을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겨울바람이 유난히 매섭게 불던 어느 날 도쿄 우에노의 뒷골목. 이곳은 서민들의 재래시장인 아메요코 시장과 낡은 선술집들이 섞여 있어 늘 사람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화려한 도쿄의 빌딩 숲 뒤편에 가려진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의 땀 냄새가 밴 곳이기도 하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식당들이 분주할 무렵 한 유명한 덮밥집 앞에 허름한 차림의 할머니 한 분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유모차를 지팡이 삼아 힘겹게 서 있는 할머니의 코트에는 찌든 때가 묻어 있었고 신발은 다 닳아 뒤축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배가 몹시 고픈지 유리창 너머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덮밥을 먹는 손님들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간절해서 지나가던 사람들도 한 번씩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일본 특유의 메이와 쿠민폐 문화 때문일까요?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으려는 차가운 개인주의가 거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신경질적으로 벌컥 열렸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두른 식당 주인이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뛰쳐나왔습니다. 아, 진짜 할머니, 내가 저리 가라고 몇 번을 말해요. 주인의 고함 소리에 거리를 지나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침부터 재수없게 가게 앞에서 알짱거리고 있어. 손님들 입맛 떨어지게. 돈 없으면 저기 무료 급식소나 찾아가라고. 왜 남의 장사를 방해해? 주인은 손에 쥐고 있던 소금을 바닥에 팍 뿌렸습니다. 하얀 소금 알갱이가 할머니의 낡은 신발 위로 튀었습니다. 마치 부정을 털어내듯 짐승을 쫓아내듯 하는 모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굽은 등을 더 깊숙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갈라진 목소리로 사과하며 유모차를 돌리려는데 바퀴가 턱에 걸려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그것마저 짜증난다는 듯 유모차를 발로 툭 찼습니다. 빨리빨리 안 비키고 뭐해? 슉슉.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장 성격 더럽기로 유명한데 괜히 끼어들었다가 봉변당할라. 모두가 시선을 피하며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도쿄의 겨울은 날씨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더 차가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점장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한 청년이 인파를 헤치고 나와 주인 앞을 막아섰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에 청바지, 한눈에 봐도 넉넉해 보이지 않는 행색의 29세 청년 켄지였습니다. 켄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일용직을 전전하며 도쿄의 좁은 쪽방에서 사는 이른바 프리터였습니다. 그는 오늘도 아르바이트 면접에서 떨어지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주인은 위아래로 켄지를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너는 또? 손님 아니면 비켜. 어디서 거지 같은 게 끼어들어? 내가 밥이라도 사줄 거야? 주인의 비아냥거림에 켄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켄지의 지갑에는 꼬깃꼬깃한 1,000엔짜리 지폐 한 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이 돈은 그의 오늘 하루 식비이자 내일 면접을 보러 갈 차비였습니다. 이 돈을 쓰면 당장 저녁을 굶어야 했고 내일은 2시간 거리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켄지는 주인의 모욕을 견디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고향에 계신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늘 남에게 베풀라고 가르치셨던 어머니.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한 끼 굶더라도 저 할머니가 저런 취급을 받는 건 못 보겠다. 켄지는 주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제가 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하시죠. 그리고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거칠고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할머니, 많이 놀라셨죠? 저랑 같이 가요. 제가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 드릴게요. 식당 주인은 끼리끼리 노는군 하며 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켄지는 할머니의 낡은 유모차를 대신 밀며 식당에서 조금 떨어진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비싼 식당에 모시고 갈 돈은 없었지만 편의점 도시락이라면 제일 비싼 걸로 사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안은 따뜻했습니다. 켄지는 진열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가장 고기가 많이 들어있고 따뜻해 보이는 특제 함박스테이크 벤또 도시락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목이 메지 않게 따뜻한 녹차도 한 병 집었습니다. 계산대에서 1,000엔짜리 지폐를 내밀자 점원이 거스름 돈 150엔을 건네주었습니다. 이제 켄지에게 남은 돈은 150엔. 컵라면 하나도 사 먹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켄지는 편의점 구석에 있는 시식 코너에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전자레인지에 갓 데운 따뜻한 도시락 뚜껑을 열어드리자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식당 밥은 아니지만 따뜻하고 맛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젓가락을 들 생각도 못하고 멍하니 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청년, 정말 이래도 되나? 자네도 배고파 보이는데 같이 먹지 그래. 켄지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까봐 배에 힘을 주며 활짝 웃었습니다. 에이, 저는 아까 친구 만나서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이거 다 못 드시면 제가 섭섭해요. 어서 드세요. 그제야 할머니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함박 스테이크를 집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허겁지겁 밥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굶으신 건지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 드시는 모습에 켄지는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저 연세셨을 텐데. 도대체 자식들은 뭐라고 노인 혼자 저러고 계실까? 식사를 마친 할머니의 얼굴에 비로소 혈색이 돌았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녹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깊은 눈으로 켄지를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조금 전 식당 앞에서 당하던 초라한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롭고도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청년, 고맙네. 정말 고마워. 다들 나를 냄새난다고 피하고 벌레 보듯 하는데 자네는 나를 사람으로 대해 주었어. 이름이 뭔가? 도쿄에는 무슨 일로 왔어? 아, 저는 다나카 켄지입니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일자리 구하고 있어요. 오늘도 면접을 봤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잘 안 되네요. 하. 켄지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찾았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건 낡은 손수건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지금은 가진 게 없어줄 것이 이것뿐이네. 내 마음일세. 받아주게. 할머니가 건넨 건 길가에 피어있던 작은 들꽃 한 송이였습니다. 아마 유모차에 꽂아두었던 것 같았습니다. 켄지는 그 꽃을 두 손으로 소중히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제가 받은 선물 중 가장 예쁜 꽃이네요. 날이 추우니까 조심히 들어가세요. 켄지는 남은 거스름 돈 150엔으로 캔 커피 하나를 사서 할머니 손에 쥐어드리고 유모차를 밀어드렸습니다. 지하철역 입구까지 모셔다 드린 후 켄지는 뒤돌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켄지의 낡은 운동화 뒷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다나카 켄지, 켄지라. 도쿄 바닥에 아직 저런 청년이 남아 있었구나. 할머니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바뀌었지만 켄지의 삶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하던 편의점은 폐업했고 공사판 일용직도 줄어들어 수입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월세가 3달이나 밀려 집주인에게 이번 주까지 안 내면 나가라는 최후 통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냉장고에는 물 한 병이 전부였고 켄지는 며칠째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더니 역시 동화 속 이야기였어. 남 돕다가 내가 굶어 죽게 생겼네. 켄지는 텅 빈 방바닥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대로 고향으로 내려가야 하나 아니면 노숙자가 되어야 하나.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집주인이 쫓아내러 온 줄 알고 켄지는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집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다나카 켄지 씨 계십니까? 계시면 잠시 나와주시죠. 정중하고 굵직한 남성의 목소리. 켄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최고급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드라마에서 보던 야쿠자나 기업 회장님의 비서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누구시죠? 혹시 빚 때문에 오셨나요? 저 빚은 없는데. 켄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앞에 선 남자는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긴자 다이아몬드 부동산 법률 사무소 대표 변호사.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고 요시코 회장님의 유언 집행을 맡은 변호사입니다. 회장님께서 켄지 씨에게 유산을 상속하셨습니다. 절차를 위해 모시러 왔습니다. 켄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시코요? 저는 그런 분 모르는데요. 사람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아는 부자도 없어요. 변호사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6개월 전 우에노 공원 근처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대접해드린 할머니 기억하십니까? 켄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 소금 세례를 맞던 그 할머니? 네, 기억합니다만. 그분이 회장님이라고요? 그분이 바로 긴자의 전설로 불리던 요시코 회장님이십니다. 전쟁 고아로 시작해 긴자 일대의 빌딩 여러 채를 소유한 수천억 자산가셨죠. 하지만 가족 없이 평생 홀로 지내셨고 가끔은 허름한 차림으로 거리에 나가 사람들을 관찰하곤 하셨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맡길 진짜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겁니다. 켄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 꼬질꼬질한 할머니가 긴자의 건물주였다니. 켄지는 얼떨결에 검은 세단에 태워져 긴자의 한 고층 빌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화려한 회장실. 변호사는 금고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쓴 유언장이었습니다. 나의 마지막 친구 켄지 군에게. 도쿄라는 차가운 정글에서 나를 냄새나는 노인으로 보지 않고 배고픈 사람으로 봐준 유일한 청년. 내가 건넨 그 따뜻한 도시락이 내 80년 인생에서 먹은 가장 맛있는 밥이었다. 그날 내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전 재산을 내어준 너의 그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내가 평생 모은 돈보다 더 가치 있는 보물이다. 변호사가 유언장의 다음 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에 본인은 본인 소유의 긴자사가 소재 상가 건물 한 채 시가 30억 엔화, 현금 5억 엔 약 50억 원을 다나카 켄지 군에게 전액 상속한다. 부디 그 착한 마음 변치 말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데 써다오. 30억 엔? 5억 엔? 우리 돈으로 합치면 35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상속세와 재반 비용을 모두 제하고도 켄지는 평생 써도 다 못 쓸 부자가 된 것입니다. 켄지는 유언장을 부여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호의를 잊지 않고 인생을 바쳐 보답해준 할머니의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죄송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일본 전역에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우에노의 기적, 편의점 도시락이 300억 빌딩이 되다.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덮밥집 사장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뉴스를 본 사장은 땅을 치며 후회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그때 소금만 안 뿌렸어도, 물 한 잔만 줬어도 그 빌딩이 내 것이 될 수도 있었는데.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그 식당을 복을 발로 찬 가게, 노인 학대, 식당이라 부르며 불매운동을 벌였습니다. 결국 파리만 날리던 식당은 문을 닫았고 사장은 야반도주하듯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아침에 수백억 자산가가 된 켄지 씨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호화로운 저택을 샀을까요? 스포츠카를 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소박한 모습입니다. 다만 그가 물려받은 긴자 빌딩 1층에는 아주 특별한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 이름은 요시코의 식탁. 이곳은 일본에서 확산되고 있는 어린이 식당 코도모 쇼쿠도입니다. 가난해서 밥을 굶는 아이들, 혼자 밥 먹는 외로운 노인들에게 매일 따뜻한 식사를 무료로 혹은 단돈 100엔에 대접하는 곳입니다. 식당 한쪽 벽면에는 요시코 할머니의 환하게 웃는 사진과 함께 켄지 씨가 받았던 마른 들꽃이 액자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켄지 씨는 앞치마를 두르고 매일 손님들에게 밥을 퍼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가 제게 주신 건 돈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배달하는 배달부일 뿐입니다. 많이 드시고 힘내세요. 차가운 도시 도쿄의 따뜻한 밤 냄새가 퍼져나갑니다. 켄지 씨의 식당은 이제 도쿄의 명소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돈이 전부인 것 같아도 아직 살만하다고 느끼는 건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진심은 통하는 법입니다. 작은 선행은 언젠가 반드시 큰 복으로, 아니 더 큰 기적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여러분 주위의 힘든 이웃에게 따뜻한 눈길 한번,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까지 바꿀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착한 사람이 잘 되는 세상을 꿈꾸며 지금까지 시니어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